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총 3편인데요. 토끼의 꾀, 그리고 흥부와 놀부, 그리고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렇게 3편의 전래동화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냥 서점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동화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전래동화 옛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토끼의 꾀.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토끼 하나가 살았어. 하루는 이 토끼가 깡창깡창 돌아다니다 바닷가까지 내려갔지. 그런데 웬 소뚜껑 같은 게 있기에 발로 툭 차니까 갑자기 눈 달린 머리가 쑥 나오더니 아주 점잖게 물어. 그대는 누구신가? 난 토끼라고 하오만 그쪽은 누구시오? 그러자 이게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 아이고, 내가 만나러 온 바로 그 토선생이시구려. 난 저 바닷속 용궁에 사는 거북이인데 토선생이 재주가 많대서 모시러 왔다오. 우리 용궁에 가면 벼슬도 하고 맛난 음식도 먹고 재미있는 구경도 할 수 있을 텐데 날 따라가실 테오? 토끼가 들어보니 그거 참 좋겠거든. 아, 그럼 가고 말고 어서 갑시다. 토끼는 신이 나서 얼른 거북이 등에 올라탔어. 거북이는 토끼를 태우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지. 그런데 용궁 가까이에 오자 갑자기 거북이가 사나운 얼굴을 하며 토끼를 꽉 붙들어. 네, 이놈 토끼야. 우리 용왕님께서 병이 나셨는데 토끼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널 데려온 것이다. 아뿔싸. 토끼는 그제야 거북이한테 속은 줄 알았지.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토끼 눈이 깜짝깜짝하며 꾀가 나와. 에구, 이를 어쩌나. 원래 토끼는 한 달에 한 번 간을 꺼내서 사흘 동안 햇볕에 말리는데 마침 엊그제 간을 꺼내 산골짜 바위에다 널어뒀지 뭐요. 용왕님께 드리려면 다시 산에 가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지. 그러자 거북이는 얼굴빛이 새파래져서 얼른 토끼를 태우고 다시 땅으로 올라갔어. 토끼는 바다에서 나오자마자 거북이 등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냅다 거북이를 발로 차면서 소리쳤어. 이 답답 소뚜껑아, 토끼 간이 토끼 몸속에 있지 어디 있누? 그러고는 깡창깡창 산골짜기로 달아나 버렸지. 죽은 토끼 간다, 산토끼 간다. 토끼는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게 어찌나 좋던지 이 산 저 산으로 깡창깡창, 이 골짝 저 골짝으로 깡창깡창 신이 나서 뛰어다녔지. 그러다 고사리 덤불을 지나는데
훌떡. 그만 나무꾼이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지. 에고, 겨우 살아났더니 또 죽게 생겼네. 그러면서 토끼가 앙앙 우는데 마침 쉬파리 때가 지나가는 거야. 그걸 보자 토끼 눈이 깜짝깜짝하며 또 꾀가 나와. 보시오 쉬파리님, 내 몸에다 쉬 좀 잔뜩 쓸어줘. 쉬파리야, 어디든 쉬를 쓸어야 하니까 그러겠다고 했지. 토끼는 온 몸이 금세 쉬투성이가 됐어. 조금 있으니까 덫을 놓은 나무꾼이 왔어. 나무꾼이 군침을 꿀꺽 삼키며 토끼를 꺼내는데 이때다 하고 토끼가 3년 모아둔 도토리 방귀를 스르르 뀌었어. 에구구, 그놈 한번 냄새 고약하네. 게다가 온몸이 쉬투성이고 걸린 지 오래돼서 폭삭 썩었구먼. 나무꾼은 토끼를 획 집어던지고 그냥 가버렸어. 죽은 토끼 간다, 산 토끼 간다. 토끼는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게 어찌나 좋던지 이 산 저 산으로 깡창깡창, 이 골짝 저 골짝으로 깡창깡창 신이 나서 뛰어다녔어. 그러다 볕 좋은 바위에서 한참 자려고 누웠는데 휙, 그만 독수리한테 채이고 말았지. 에고, 겨우 살아났더니 또 죽게 생겼네. 그러면서 앙앙 우는데 토끼 눈이 깜짝깜짝하며 또 꾀가 나와. 거참, 나 죽는 건 아깝지 않은데 보물주머니가 아깝네. 그러자 독수리가 궁금해서 물었어. 보물주머니라니 그게 뭐냐? 내가 얼마 전에 용궁 갔다가 얻어온 건데 열기만 하면 온갖 고기가 꾸역꾸역 나오는 주머니라우. 그 말을 듣고 독수리는 보물주머니가 탐이 났어. 토끼야, 그 보물주머니 나 다오. 그러시오. 나야 이제 죽을 몸이니 소용도 없지. 산골짝 바위 굴 안에 누웠으니 그리로 가봅시다. 토끼는 독수리 발에 잡힌 채 굴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고는 잊지도 않은 보물 주머니에 손이 안 닿는다고 끙끙거렸지. 조금만 더 들어가면 닿겠는데. 자, 이만큼이면 됐느냐? 아니, 조금만 더. 자, 이만큼이면 됐느냐? 아니, 조금만 더. 그러다 독수리는 발에 힘이 빠져 그만 토끼를 놓치고 말았어. 토끼는 좁디 좁은 굴 안으로 쏙 달아나며 소리쳤어. 이 뻔뻔 대머리야. 세상에 그런 보물주머니가 어디 있누? 독수리는 분해서 푸드덕 날개를 접었다 폈다 야단이지. 그러다 토끼가 숨은 굴에 대머리를 들이밀고 소리쳤어. 너 이놈 토끼야. 내 발톱에 찍혀 나오기 전에 어서 나오너라. 오냐 독수리야.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봐라. 내 놈이 굴 안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언젠가는 나오겠지. 굴 안에 먹을 것 잔뜩 장만해 놨겠다. 나갈 일이 뭐 있나? 그냥 이 안에서 살련다. 독수리는 기가 막혀 퍼덕퍼덕 날았다 앉았다 하다가 푸드덕 날아가 버렸어. 토끼는 살금살금 굴 밖으로 기어나와 독수리가 있나 없나 땅에서 하늘까지 살폈어. 그러고는 깡창깡창 뛰어가며 쪼갈댔지. 죽은 토끼 간다, 산토끼 간다. 죽은 토끼 간다, 산토끼 간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 놀부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하고 싶어서 흥부를 내쫓기로 마음먹었지. 이놈 흥부야, 내 식구들을 데리고 이 집에서 썩 나가거라. 흥부는 기가 막혀 놀부 앞에 엎드려 빌었어. 형님, 이 추운 겨울에 어디로 나가란 말이오. 이놈, 내가 내 갈 곳까지 알려주랴? 잔소리 말고 썩 나가거라. 놀부는 쌀 한 톨, 돈 한 푼 주지 않고 흥부를 내쫓았지. 흥부는 깊은 산골,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살게 되었어. 흥부는 나무도 하고 남의 집 일도 해주며 쉬지 않고 일했지. 하지만 흥부네 식구들은 굶는 날이 훨씬 많았어. 아이고 아버지, 배고파 죽겠어요. 밥 좀 주세요. 아이들은 흥부만 보면 밥 달라 졸라대며 울었어. 흥부는 식구들이 굶는 것을 보다 못해 놀부를 찾아갔어. 형님, 식구들이 굶고 있으니 쌀 좀 주시오. 뭐라고? 내 놈에게 줄 게 있으면 차라리 우리 집 개를 주겠다. 가을이 되면 꼭 갚으리다. 쌀 좀 주시오. 내가 굶든 말든 난 모른다. 썩 나가거라. 놀부는 몽둥이를 가져와 흥부를 흠씬 두들겨 패서 대문 밖으로 내쫓았어. 흥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빈손으로 돌아왔지. 겨울이 가고 새 봄이 왔어. 제비 한 쌍이 날아와 흥부네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깠어. 그런데 어느 날 제비 새끼들이 몹시 시끄럽게 구는 거야. 흥부가 가서 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제비 새끼들을 잡아먹고 있었어. 구렁이는 입을 쫙 벌리고 하나 남은 제비 새끼마저 막 잡아먹으려 했어. 이놈, 썩 물러가거라. 흥부는 몽둥이로 구렁이를 때려 눕혀 제비 새끼를 구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제비 새끼가 둥지에서 날기 연습을 하다가 그만 땅에 툭 하고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 흥부는 제비 새끼를 보듬어 안고 부러진 다리를 정성스레 헝겊으로 묶어주었지. 제비 새끼는 곧 나아 무럭무럭 자랐어. 가을이 되자 흥분의 제비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어. 겨울이 가고 새 봄이 왔어.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 흥분의 집 위에서 맴을 도는데 가만 보니
다리가 부러졌던 그 제비야. 흥부가 반갑다고 아는 척을 하자 제비가 씨앗 하나를 흥분의 집 마당에 툭 떨어뜨렸어. 아니 이게 뭐야? 박씨잖아. 흥부는 울 밑에 박씨를 심었어. 박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어. 얼마가 지나자 지붕 위에 보름달 같은 둥근 박이 3개 열렸지. 흥부는 식구들에게 말했어. 우리 배고픈데 저 박이라도 타서 죽이나 끓여 먹자. 흥부는 첫 번째 박을 타기 시작했어. 슬근슬근 톱질이야 어기어차 당겨라. 박 속으로 죽 끓이고 껍데기로 바가지 하세. 슬근슬근 실근실근 시르르르. 그러자 박이 쩍 갈라지면서 와르르르 하얀 쌀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두 번째 박에서는 온갖 비단이며 옷감이 쏟아져 나왔어. 세 번째 박에서는 웬 사람들이 떼를 지워 몰려나와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을 떡하니 지어 놓았어. 그래서 흥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지. 흥부 소식을 들은 놀부는 잔뜩 샘이 나서 흥부를 찾아왔어. 내 놈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리 큰 부자가 되었겠느냐? 놀부는 흥부에게 호통을 쳤어. 흥부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 덕분에 부자가 된 이야기를 놀부에게 다 들려주었지. 놀부는 자기도 큰 부자가 되고 싶어 산으로 들로 제비를 잡으러 돌아다녔어. 하지만 제비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지. 놀부는 제 집 처마 밑에 제비 둥지를 수도 없이 지어놓고 제비가 오기만을 눈이 빠져라 기다렸어. 그러던 어느 날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둥지에 알을 낳았어. 놀부는 언제 새끼가 나오나 알을 이리저리 만져보고 구경하면서 나오기만을 기다렸어. 그렇게 하도 만지니까 알이 다 곪아버리고 딱 하나만 남았지 뭐야. 마침내 하나 남은 알을 깨고 제비 새끼가 나왔어. 제비 새끼가 무럭무럭 자라서 날기 연습을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놀부는 참다 못해 제 손으로 제비 다리를 뚝 하고 분질러 버렸어. 그러고는 시치미를 떼고 제비 다리를 비단 헝겊으로 메어 주었지. 아이고 불쌍한 것. 빨리 나와서 내년 봄에 박씨 하나 꼭 물고 오너라. 가을이 되자 놀부네 제비도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어. 겨울이 가고 새 봄이 왔어. 남쪽 나라에 갔던 제비가 놀부네 집으로 돌아왔어. 제비는 씨앗 하나를 놀부네 집 마당에 툭 떨어뜨렸어. 얼씨구나, 박씨로구나. 이제 나도 큰 부자가 된다. 놀부는 담 밑에 박씨를 심었어. 박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어. 얼마가 지나자 지붕 위에 보름달 같은 둥근 박이 3개 열렸지.
박이 여물자마자 놀부는 박을 타기 시작했어. 슬근슬근 톱질이야 어기어차 당기어라. 복바가지 열리면서 금은보아 쏟아질라. 슬근슬근 실근실근 시르르르. 그런데 박이 쩍 갈라지면서 우르르르 웬 거짓대가 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거지들은 놀분의 집살이며 돈이며 온갖 살림살이를 싹 긁어갔어. 아이고야, 이게 웬 난리냐. 놀부는 그래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두 번째 박을 탔어. 이번에는 진짜로 큰 부자를 만들어줄 박이렸다. 슬근슬근 실근실근 시르르르. 그런데 박이 쩍 갈라지면서 집채만한 장수가 두 눈을 부라리며 튀어나왔어. 내 이놈 놀부야. 착한 동생을 쫓아내고 죄 없는 제비 다리를 부러뜨렸으니 내 죄를 알렸다. 장수는 커다란 몽둥이를 휘둘러 놀부를 흠씬 두들겨 패 주었어. 아이고야, 나 죽네. 놀부 살려. 놀부는 그래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세 번째 박을 탔어. 이 박은 제일 크고 누렇게 빛나니 분명 금은 보화가 그득할 테지. 슬근슬근 실근실근 시르르르. 그런데 박이 쩍 갈라지면서 쏴 누런 똥물이 강물처럼 쏟아졌어. 똥물은 끝도 없이 흘러나와 놀부와 놀부네 집을 송두리째 덮어버렸지. 아이고야, 나는 망했네. 놀부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 흥부가 이 소식을 듣고 곧 달려왔어. 흥부는 놀부를 자기 집에 데려가 함께 살자고 했어. 놀부는 그제야 자기 잘못을 뉘우쳤지. 그 뒤로 흥부와 놀부 형제는 사이좋게 오래오래 잘 살았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에 한 가난한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어. 하루는 엄마가 부잣집에서 온종일 일을 해주고 개떡 몇 개를 얻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 한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 어흥, 개떡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얼른 개떡을 다 주었어. 또 한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 어흥, 저고리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얼른 저고리를 주었어. 또 한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 어흥, 치마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얼른 치마를 주었어. 또 한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 호랑이는 꿀꺽 한 입에 엄마를 삼켜버렸어. 호랑이는 엄마의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집으로 갔어. 집에서는 오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 호랑이는 문을 흔들며 소리쳤어.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그런데 오누이가 들어보니 엄마 목소리가 아닌 거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면서
찬바람을 너무 많이 쐬었더니 목이 쉬어서 그래. 어서 문 열어라. 오누이는 손을 좀 만져보자고 했어. 문 종이를 뚫고 커다란 손이 쑥 방 안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오누이가 만져보니 엄마 손이 아닌 거야. 우리 엄마 손은 이렇게 거칠거칠하지 않아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어서 문 열어라. 호랑이는 자꾸만 문을 열라고 소리쳤어. 오누이는 문을 열어주었어. 방 안으로 들어온 호랑이는 머릿수건을 푹 눌러쓰고 얼른 윗목으로 가 돌아 앉았어. 그런데 치마 밖으로 호랑이 꼬리가 보이는 거야. 아이코,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구나. 오누이는 도망가려고 꾀를 냈어. 엄마, 똥 마려. 방에다 놓으라. 방에다 두면 구린내가 나잖아. 그럼 마루에다 놓으라. 누가 밟으면 어떡해? 그럼 마당에 놓으라. 마당이 더러워지잖아. 그럼 뒷간에다 놓으라. 똥만 누고 얼른 오너라. 오누이는 뒷간으로 가는 척하다가 불이 나게 뛰어 우물가까지 왔어. 우물 옆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 오누이는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어. 호랑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누이가 오지 않자 오누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왔어. 두리번 오누이를 찾아다니는데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오누이가 거기 있는 거야. 얘들아, 추운데 그 속에서 뭐하니? 얼른 이리 나와. 그런데 오누이는 가만히 있었어. 호랑이는 고개를 이리 갸우뚱 저리 갸우뚱 하며 말했어. 아유, 저것들을 바가지로 건져야 하나? 조리로 건져야 하나? 그 모양이 하도 우스워 오누이는 쿡쿡 웃고 말았어. 호랑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오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렇게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갔니? 오빠가 냉큼 대답했어. 참기름을 가져다가 싹싹 발라가며 올라갔지. 호랑이는 얼른 참기름을 가져와 나무에 쓱쓱 발랐어. 그런데 올라가기는커녕 주룩주룩 미끄러지기만 했어. 올라가다 주룩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주룩 미끄러지고 자꾸자꾸 엉덩방아만 찧었어. 호랑이는 오누이에게 다시 물어보았어. 얘들아, 그렇게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갔니? 누이 동생이 냉큼 대답했어. 도끼를 가져다가 쿵쿵 찍으면서 올라갔지 뭐. 호랑이는 얼른 도끼를 가져왔어. 그리고 쿵쿵 찍고 한 발 올라가고 쿵쿵 찍고 두 발 올라가고 쿵, 쿵, 쿵. 도끼 소리가 점점 커졌어. 오누이는 하늘에 대고 빌었어. 하느님, 하느님, 우리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왔어. 오누이는 얼른 동아줄을 붙잡았지.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둥실둥실
하늘로 올라갔어. 호랑이도 그걸 보고 하늘에 대고 빌었어. 하느님, 하느님, 저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 호랑이도 얼른 동아줄을 붙잡았지. 호랑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어. 그런데 호랑이가 잡은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 조금 올라가다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지 뭐야. 호랑이는 아래로 뚝 떨어져 뾰족뾰족한 수수대 밑동에 찔려 죽고 말았어. 수수대가 붉은 건 그때 호랑이의 피가 묻어서 그런 거래. 오누이는 무사히 하늘로 올라갔어. 하늘에 올라가서 누이 동생은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었대.